자, 안녕하세요. 우리 관리회계 두 번째 시간, 단기 의사결정과 관련된 이야기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의사결정을 위해서 원가 함수라는 걸 추정했을 때 우리가 단위당 변동원가, 단위당 변동비하고 총고정비하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걸 이용해서 단기적인 의사결정과 관련된 이야기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의사결정한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이 단기적인 의사결정과 장기적인 의사결정으로 나누어서 얘기하는데요. 이 단기 의사결정과 장기 의사결정의 궁극적인 차이는 이 단기 의사결정은 기간이 짧고 반복적인 의사결정을 한다라고 하는 반면에 이 장기 의사결정은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해서요. 그 특징으로 바로 화폐의 시간 가치라는 것을 고려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기 의사결정은 세 번째 시간에 알아볼 거고요. 이번 시간에는 단기적인 의사결정과 관련된 이야기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거기 의사결정 과정 모형에 대해서는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있는데요. 그냥 읽어보시면 흔히 알 수 있는 내용이라서 제가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자, 이러한 의사결정을 할 때 여러분들 우리가 필요한 개념들이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개념들 가지고 얘기해 보시면 요겁니다. 첫 번째는 비관련 원가, 과거 원가이거나 아니면 대안 간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의사결정과 무관한 원가를 우리가 비관련 원가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건 기회 원가인데요. 여러분들 기회 원가는요, 이미 지출되어서요, 더 이상 어떻게 우리가 선택권이 없는 것들을 우리가 기회원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비관련 원가에 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매몰 원가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이 매몰 원가가요, 과거에 이미 발생해서 다시 돌이킬 수가 없는 걸 우리가 매몰 원가다라고 얘기합니다. 방금 전에 얘기했던 기회 원가랑 매몰 원가는 조금 달라요. 여러분들 매몰 원가가 먼저고요, 기회 원가가 지금 우리가 선택함으로써 포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의사결정할 때는요, 총액으로 접근하는 방식도 있고요, 증분으로 접근하시는 방식도 좀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증분 접근법과 관련된 이야기를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가 있는데요. 자, 의사결정의 기초 개념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의사결정에서 관련된 것 중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꼭 아셔야 될게요. 단위당 변동비하고요, 총 고정비가 일정하다 라고 하는 거, 그리고 생산을 하지 않게 된다면 단위당 변동원가는요, 우리가요, 맞아요, 일반적으로 회피가 가능하게 될 거고요, 고정비는요, 일반적으로 회피가 불가능하다. 즉 생산을 하지 않아도 고정비는 계속해서 발생한다, 이렇게 가정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볼게요. 자, 주식회사 3위는요, 한 종류의 제품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회사고요, 회사는 15만 개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단기에 10만 개의 제품을 생산해서요,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요, 단위당 판매 가격은 40원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제조원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한 제품의 단위당 원가는 10원이고요. 우리 지금 몇 개 만들고 있어요? 잘 볼게요, 여러분들. 자, 회사의 생산 능력부터 좀 볼게요. 여러분 우리 주식회사 3일의 생산 능력을 먼저 보시면요, 지금 몇 개 만들고 있냐면요, 15만 개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생산 능력은요, 15만 개까지는 생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얘기하는 15만 개 생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요, 우리가 0개를 만들든 만 개를 만들든 10만 개를 생산하든 15만 개를 만들든 여러분들 뭐가 동일하다는 얘기일까요? 맞아요, 여러분들. 고정 제조 간접 원가, 그리고 고정 판관비라고 얘기하는 고정비가 130만 원으로 고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기업은요, 단기에 10만 개의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시장에 수요가 10만 개밖에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들 달라지지 않는 건요. 우리가 15만 개를 만들든 10만 개를 만들든 달라지지 않는 건요. 맞아요. 고정비가요. 총 130만 원 발생한다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자, 아무튼 우리 기업은 현재요. 이 10만 개를 만들면서요. 원가 총액이 총 350만 원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10만 개를 만들든 11만 개를 만들든 변하지 않는다는 게요. 바로 저 100만 원과 30만 원이기 때문에 사실 큰 의미가 없는 숫자가요. 얘들이라는 겁니다. 단위당 고정 원가는요.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하지만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만약에 생산을 중단한다라고 하면 뭘 아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변동비인 직접 재료 원가, 그리고 직접 노무 원가, 변동 제조관자 원가, 그리고 뭐 변동 판관비, 단위당 여러분들 얼마씩은 우리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22원씩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요. 자, 주식회사 용사는요. 우리 회사인 주식회사 3일에게요. 제품을 단위당 27원에 25,000개를 구입하겠다는 특별 주문을 하였습니다. 이 특별 주문으로 인한 판관비는 발생하지 않고요. 특별 주문의 수락이 주식회사 3일의 기존 매출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분접근법을 이용해서 이 특별 주문을 수락할 것인지 혹은 기각할 것인지를 결정해봐라, 이런 얘기네요. 자, 여러분들 우리 증분접근법은요 이렇게 접근합니다. 여러분들 일단 이 의사결정에 대해서 한다라고 좀 가정하고요. 이렇게 증분 수익, 요 의사결정 했을 때 자, 수익이 증가하는 부분 and 자, 수익이 감소하는 부분, 이렇게 나눠서 여러분들 우리가 증분 수익을 먼저 구하고요. 두 번째로는 자, 증분 비용을 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비용의 증가와 감소, 이렇게 나누어서 보고요. 이 두 개를 비교해서 우리가 증분이익을 밝혀냅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일단 여러분 우리가 특별 주문을 수락한다라고 하면 몇 개 더 파시는 거예요. 25,000개를 더 판매하시게 되죠. 그럼 수익 증가하시는 건 25,000개 판매하게 되네요. 자, 그리고요, 개당 얼마씩이에요? 27원씩이에요. 그럼 수익 증가하시는 건 몇 개 증가, 얼마나 증가하실까요? 67만 5천원이 증가하겠네요. 자, 여러분들 이 특별주문 수락하시면 감소하시는 수익 있나요? 없죠. 자, 그러니까 증분 수익은요 67만 5천원 되겠네요. 자, 이제 이후 의사결정 수락하셨을 때 비용 증가하는 거 볼게요. 여러분들 몇 개 더 만들어서 판매하셔야 돼요? 그렇죠. 25,000개 더 만드셔서 판매하셔야 되죠. 자, 요거 만드시는데 여러분들 우리가요, 뭐는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판관비는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으니까요. 여러분들 그럼 판관비 제외하고요. 자, 변동비 찾아볼까요? 직접 재료비 10원, 직접 노무비 5원, 변동 제조건조비 5원, 총 얼마 발생하세요? 20원 발생하시는 거죠. 왜요, 여러분들? 판관비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요거 제작하시는데 단위당 20원씩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럼 얼마입니까? 50만원 되시고요. 자, 감소하시는 비용 없네요. 자, 그러니까 증분 비용은요 50만원이고요. 자, 여러분들 증분 수익 67만 5천원에서요 증분 비용 50만원 차감하시면 증분이익은요 17만 5천원 되겠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특별 주문을 수락하면 수락하지 않았을 때에 비해서 17만 5천원의 이익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의사결정 할까요, 안 할까요? 그렇죠. 하는 게 더 유리하다, 이렇게 우리가 접근하시는 방식이 바로 이 증분 접근법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한 방법이죠. 자,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가요 똑같은 방식으로 이야기할 건데요, 이번에 총액 접근법이다 라고 좀 얘기해 볼게요. 자, 총액 접근법은요 이 특별 주문 수락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우리 기업의 손익을 보여주면 됩니다. 자, 총액 접근법 한번 해볼게요.
자, 1. 자, 수익 볼게요, 여러분들. 자, 지금 현재 여러분들 우리 현재 지금 몇 개 팔고 있어요? 10만 개 팔고 있죠? 10만 개. 자, 곱하기 여러분들 얼마씩이에요? 단위당 40원씩이에요. 그럼 지금 현재 수익은 400만 원 되시겠네요. 자, 엔드 특별 주문 받으십니다. 몇 개요? 25,000개요. 곱하기 얼마씩이에요? 27원씩이에요. 그러면 67만 5천원 되시겠죠. 자, 이제 비용 빼볼게요. 수익에서 비용. 자, 귀찮은 건 아니고요. 믿으시죠? 예. 여러분들 우리 그 기존에 있던 거 여러분들 10만 개 우리가 만드시는데 비용 얼마 들어요? 350만 원 드네요. 일단 여기다 적을까요? 총 수익 467만 5천 원. 자, 비용 기존의 거 여러분들 우리가 10만 개 거요. 비용 얼마? 350만 원이요. 자, 엔드. 자, 특별 주문 받습니다. 25,000원. 다에다 얼마씩이요? 20만 원씩. 그래서 얼마? 50만 원. 그럼 총 비용은 얼마 될까요? 400만 원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한번 손익 반환해 볼까요? 자, 이익은요. 자, 수익은 467만 5천 원이고요. 비용은 400만 원이니까 이익은요. 67만 5천 원 되시겠네요. 자, 여러분들 특별 주문을 수확하지 않았을 때는요. 총 수익은 얼마일까요, 여러분들? 그렇죠, 여러분들 10만 개 40원씩에 판매해서 매출액 400만 원이었고요. 총 비용 얼마였고요? 350만 원이었고요. 자, 그러니까 총 이익은 50만 원이네요. 자, 요거에 비해서 여러분들 얼마 더 이익 나세요? 17만 5천 원의 이익을 발생하니까 총액으로 봐도 특별 주문을 수확하시는 게 더 유리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여러분들 이렇게요. 우리가 총액으로 접근하시는 것보다 아까 보여드렸던 증분 접근법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조금 더 쉽기 때문에 우리가 의사결정 관련해서는 증분 접근법으로 이렇게 진행된다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어떤 얘기 들었냐면 이거 공원이익 가지고 접근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했었는데요. 자, 여러분들 우리 공원이익 가지고 접근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 제가 이걸요 공원이익 접근법인데요. 자, 공원이익이 증가하는 거 그리고 공원이익이 감소하는 거 이걸로 좀 접근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 공원이익은 여러분들 얼마나 증가하시냐면요. 자, 죄송해요. 2만 5천 개 특별 주문 받았고요. 자, 여러분들 가격에서 변동비 뺀 게 공원이익이죠. 자, 여러분들 얼마에 팔아요? 자, 27원에 팔고요. 요거 만들려면 변동비 20원 듭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원이익 증가하시는 거 얼마예요? 25,000개 곱하기 7원 됐으니까요. 17만 5천 원이고요. 공원이익 감소하시는 거 없죠. 그러니까 공원이익 증가하면 얼마예요? 17만 5천 원.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요거 3일과 관련된 의사결정할 때 공원이익 가지고 이렇게 접근하실 수도 있어요. 결과는요 똑같죠. 공원이익의 증가, 공원이익의 감소 요것만 가지고도 의사결정 관련된 걸 해결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러한 의사결정 관련해서 이런 거 왜 하느냐 라고 얘기하면요, 바로 기업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의사결정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기업들은요 여러 가지 의사결정들의 직면에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특별 주문의 거절이나 수락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방금처럼 3일처럼요 그 특별 주문을 수락할 거냐 기각할 거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왜 그러냐면요, 이러한 특별 주문들의 특징은요 일단 일회성 주문이에요. 이 거래처가 계속 유지가 될지 안 될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고민해야 될 거냐면 첫 번째는요, 유휴 생산 능력이 존재하느냐 이거를 고려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 말이 어떤 말이었냐면 방금 전에 주식회사 3위는요 15만 개를 만들어도 고정 원가는 130만 원이고요 10만 개만 만들어도 130만 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사실은 주식회사 3위 입장에서는요 가지고 있는 능력치를 최대한 사용한다, 이 최대한의 캐파를 사용한다 라고 얘기하면요, 그렇죠, 15만 개 다 만들어내는 게 경영진 입장에서는
유리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유휴 설비가 있는지 한번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만약에요, 유휴 설비가 있더라도요, 유휴 설비에 대체적인 용도가 존재하게 된다면 우리가 이 기회 원가를 잘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무슨 얘기냐면 제가 15만 개까지 만들 수 있는데 10만 개밖에 안 만들어요. 그 5만 개 만들 수 있는 능력을요, 그냥 썩히는 게 아니고 다른 기업에 임대해 줄 수도 있다면 그 임대해 주는 것에 대한 기회비용도 고려해 봐야 된다는 점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요, 이 유휴 생산 설비가 없거나 부족할 때는요, 우리가 뭡니까? 기존 시장에 판매되고 있던 것 중에서 기회비용 성격이 있는 것들이 있는지도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나와 있는 뭐 여러 가지 그 식처럼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요거는 암기하시는 게 아니고요, 같이 공부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중심으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특별주문의 거절 또는 수락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자, 자동차 에어컨에 들어가는 부품을 생산하는 주식회사 3일은요, 내년에 정규 판매 가격으로 15,000개의 제품을 판매할 것을 예상하고 있고요. 15,000개 생산을 가정해서 계산된 원가 재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때 외국 수입상으로부터요, 단위당 56원씩의 4,000개를 구입하겠다는 특별 주문을 받았습니다. 자, 이 특별 주문을 수락할 경우에 부품 규격 조정으로 인해서요, 고정 제조 간접 원가가 8,000원만큼 증가할 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요구사항 보시니까요, 주식회사 3일의 연간 그 최대 생산 능력이 19,000개의 경우에 주문의 수락 여부 결정하시라고 되어 있네요. 자, 같이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1번 여러분들, 우리 기업의 생산 능력 좀 볼게요. 우리 기업의 생산 능력은요, 19,000개입니다. 자, 이 얘기는 여러분들 우리가요, 19,000개까지 만들어도 고정비는 변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현재 여러분들 우리가 시장 수요도 볼게요. 현재 시장 수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몇 개 여러분들 우리가 판매하고 있어요? 15,000개 여러분들 생산 가정하고 있네요. 시장 수요는 15,000개고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유휴 설비는요, 4,000개 정도는 더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몇 개의 특별 주문이 들어왔어요? 4,000개의 특별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 유휴 설비 가지고요, 특별 주문 들어온 4,000개 스페셜 오더 우리가 커버할 수 있으니까요, 기존에 판매하던 것 중에서 우리가 포기하는 것들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판매와 생산과 관련된 것들만 고려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증분접근법 한번 해볼게요. 자, 증분수익 증가 감소, 증분비용 증가 감소. 자, 증분이익. 자, 특별주문 여러분들 수락했을 때 볼게요, 여러분들. 자, 몇 개 여러분들 우리가 특별주문 받으세요? 4,000개요. 자, 단위당 얼마씩에 판매하시고요? 56원씩에 판매하십니다. 자, 그러면 4,000개 56원이니까요. 자, 증가하는 수익은 22만 4천원 되겠네요. 여러분들 감소하는 수익이 있어요? 여러분들 포기하시는 거 없으시니까요. 자, 증분 수익은 22만 4천원 되시겠네요. 자, 비용 증가하는 거 볼게요. 여러분들 몇 개 만드셔야 돼요? 4,000개 추가로 만드셔야 되죠. 자, 여러분들 우리 추가로 만들 때 여러분들 뭐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정비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한 단위 만들 때마다 생산할 때마다 얼마씩이요? 49원씩 코스트 든다는 거네요. 자, 여기서 끝이 아니고 여러분들 우리가요, 요거 여러분들 우리가 만드시면 생산하게 되시면 여러분들 고정 제조 완성원가가 얼마씩이요? 8,000원씩 증가한다고 했으니까요. 총 8,000원 증가하는 비용은 이렇게 10개가 되겠네요. 해보시니까 20만 4천원 되시고요. 감소하는 비용은 없겠네요. 증분 비용은 20만 4천원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 수익 증가하신 건
22만 4천원이고요. 비용 증가한 건 20만 4천원입니다. 증분이익은요? 2만원 되겠네요. 자, 이 얘기는요. 특별 주문을 수락하면 기업은요. 2만원의 이익을 우리가 얻을 수 있으니까 뭐 한다고요? 의사결정한다. 특별 주문 수락한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네요. 여러분들 이거 공원이익으로 제가 접근해 볼게요. 공원이익. 자, 여러분들 공원이익 접근할게요. 자, 공원이익 여러분들 몇 개예요? 4,000개 팔고요. 판매 가격은요. 56원입니다. 자, 변동비 얼마고요? 예, 49원씩 발생하고요. 그럼 우리가 증분 공원이익은요. 요 정도 되시는 거죠? 근데 얼마의 코스트가 더 들어요? 8,000원의 코스트가 더 드네요. 4,000 곱하기 7 마이너스 8,000원은 해도 똑같이 2만원 나오죠. 요게 여러분들 우리가 공원이익 접근법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지금 처음에는 공원이익 접근법 안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증분 접근법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여러분들 우리가 유휴설비가 충분할 때 이야기입니다. 자, 문제는요. 유휴설비가 충분하지 않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 사례가 두 번째입니다. 자, 주식회 3일에요. 연간 그 최대 생산 능력이 18,000개일 경우에 주문의 수락 여부를 결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제가 상황을 좀 다시 달리 볼게요. 여러분들 우리 기업의 생산 능력은요 18,000개고요. 현재 시장의 수요가 15,000개입니다. 자, 이러면요 우리가 유휴설비가 3,000개 있는데요. 자, 문제는요 특별 주문 받은 게요. 특별 주문 받은 양이 4,000개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일단 유휴설비 가지고 이렇게 3,000개 맞춰주면 되고요. 우리가 뭘 포기해야 돼요, 여러분들? 기존에 여러분들 우리가 기존의 시장에 여러분들 얼마씩에 판매하고 있던 기존에 여러분들 우리가요 80원씩에 판매하고 있던 것 중에 몇 개를요 여러분들 우리가 1,000개분에 해당하는 걸요 얼마씩에 팔던 걸요 80원씩에 우리가 판매하던 걸 이제 못 팔게 되는 거죠. 이 1,000개에 대한 뭐가 생기는 거예요? 기회비용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사결정할 때요 이 기회비용까지 포함해서 의사결정을 해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가볼게요 여러분들. 자, 증분접근법인데요. 자, 이제 감소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포기하시는 기회비용 있죠 여러분들 몇 개예요? 1,000개에 대해서 포기해야 돼요. 시장에 얼마씩에 팔던 걸요? 80원씩에 팔던 걸요. 그럼 감소하는 수익은 8만원 되겠네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 증분 수익은요 14만 4천원 될까요? 자, 엔드 여러분들 증분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 여러분들 우리요 몇 개짜리 안 만들어도 돼요. 1,000개짜리 안 만들어도 돼요 여러분들. 하나 여러분들 만드는데 얼마 드시는데요? 얘도요? 그렇죠 여러분들 49원 드는 거였죠. 그래서 뭡니까? 4만 9천원 되나요? 네. 그럼 20만 4천원 마이너스 4만 9천원 하시니까요. 증분 비용은 15,000, 15만 5천 되시네요. 그럼 가볼게요, 여러분들. 증분 수익에서 증분 비용 빼주시니까요. 자, 마이너스 11,000원 되시죠. 자, 그러니까요. 이 의사결정을 하시면, 자, 이럴 때 여러분들 우리가 그 유휴설비가 충분하지 않을 때 우리가 특별주문 수락하게 되시면요. 그렇죠. 기업은 손실을 보게 된다. 이런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하신다고요? 안 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답을 보시면 똑같죠? 자, 얘도 여러분들 우리가 제가 공원이익으로 접근해 볼까요, 여러분들? 자, 공원이익 변화를 볼게요, 여러분들. 자, 일단 공원이익 증가하시는 거 몇 개? 4,000개분. 판매 가격 얼마고요? 56원이고요. 자, 변동비는 49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굳이 하시면 그렇죠. 8,000원의 추가 비용 되니까 이거고요. 자, 감소하는 공원이익은요. 자, 1,000개고요. 단위당 80원에 판매하고 있고요. 변동비는 49원이네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계산해 볼까요? 56 빼기 49 곱하기 4,000원 마이너스 8,000원 그리고요 1,000 곱하기 31 마이너스 해주시면요 똑같이 얼마 나와요 여러분들? 마이너스
11,000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공원이익으로 접근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보여야 될 건요, 유유설비가 충분하지 않을 때는요, 뭐까지 고려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판매를 못하게 된 기회비용까지도 고려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의사결정은 여러분들 우리가요, 제품 라인의 유지와 폐기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 제품의 종류가 여러 가지인 기업들 보시면요, 분명히 안 팔리는 제품들이 있는데도 꾸준히 생산하고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문제 가지고 같이 접근 한번 해볼게요. 저희가 여러분들 이거 보충 강의이기 때문에 전체 내용이 다 있지는 않고요, 문제풀이 위주로 좀 진행이 되니까요, 문제풀이 한번 보시고 그래도 이해 안 가시면 교재를 한 번 더 꼼꼼하게 읽어주시고요, 그래도 어려우시면 저에게 질문 주시면 됩니다. 자, 예제풀이 중심으로 좀 같이 해볼게요. 자, 예제 보시니까요, 제품 라인의 유지 또는 폐지입니다. 자, 주식회사 화려는요, 장식용 조명기구를 제조 판매하고 있고요, 회사는 현재 ABC를 제조하고 있고요, 단기 중에 그 손익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ABC 보니까요, A 제품은 판매하면 이익 내고 있고요, B 제품도 이익인데요, C 제품은 손실 나고 있네요. 자,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고민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C를 만들지 말까? 이런 고민해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같이 가볼게요. 자, 회사는요, 고정 원가를 각 제품에 배분하는 기준으로 매출액을 사용하고 있고요, 제품별 분석에 따르면 C라인은 5만원의 손실이 발생하므로 이 제품을 폐지할 것인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 요구사항인데요, C라인을 폐지하더라도요, 고정 원가 중 회피 가능한 원가는 없다고 할 때 폐지 여부를 결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이거 증분접근법 좀 같이 해볼게요. 아까 증분접근법 이렇게 얘기했네요. 증분수익. 자, 수익 증가하는 부분, 수익 감소하는 부분. 자, 엔드 두 번째. 증분비용. 자, 비용 증가하는 부분, 비용 감소하는 부분. 자, 세 번째, 증분이익. 자, 이렇게 관련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품 라인을 유지할 거냐 폐지할 거냐는 얘기는요, 수익 쪽의 변화는 없어요. 여러분들, 수익 쪽의 변화는 크게 없습니다. 왜 없냐면요, 지금 현재 얻고 있는 수익만 감소하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증분 수익의 큰 변화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가볼게요, 여러분들. 자, C라인 여러분들 우리 안 팔 거예요. 안 파니까 여러분들 우리 뭐 얻을 수 없어요? 이익 얻을 수 없죠. 자, 수익 감소하시는 거 얼마? 40만원. 아이고, 죄송합니다. 폐지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없죠? 자, 감소하는 거 얼마? 40만원. 자, 증분 수익은요, 마이너스 40만원입니다. 자, 이제 비용 증가하는 거 볼까요, 여러분들? 자, 비용 증가하는 거 있을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제 안 만들어서 안 파니까요, 비용 증가하는 거 없습니다. 자, 비용 감소하는 거 볼까요, 여러분들? 뭐 감소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자, 일단 여러분들, 안 만들면 비용 감소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문제는요, 안 만들어도요, C라인을 폐지하더라도 고정 원가 중 회피 가능한 부분은 없습니다. 이 얘기는요, C 제품 안 만들어도요, C 제품 관련된 고정 원가 20만원은 계속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비용 아낄 수 있는 건요, 생산 안 하니까 변동비만 아낄 수 있다는 겁니다. 증분 비용은요, 마이너스 25만원 되겠네요. 자, 빼주시니까요, 증분 손익은요, 마이너스 15만원입니다. 자, 이 얘기는요, 여러분들, 만약에 C라인을 폐지해서 안 만들고 안 팔면요, 우리 기업에 손실이 얼마 발생한다는 거예요? 15만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러니하게도요, 여러분들, 그냥 만들어서 팔면 5만원의 손실이 발생하고요, 생산을 안 해버리면 15만원의 손실이 발생한대요. 되게 넌센스죠. 하지만 이런 의사결정들이 왕왕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 지금 주식회사 화려는요, 더 큰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C라인을 유지하고 있다, 혹은 앞으로도 유지하겠다, 이런 의사결정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 얘기해 볼까요? 자, 만약에요, 이제 요구사항 2번인데요.
C라인을 폐지하면요, 고정원가 중에 5만 원이 회피 가능하고요. 유효 생산 설비를 임대해서요, 단기에 20만 원의 임대 수익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자, 가볼게요. 자, C라인 여러분 생산을 포기하시면요, 자, 다른 외부에다 임대해서요, 임대 수익 20만 원이 생긴대요. 그럼 증가하는 수익은 임대 수익 20만 원 되겠네요. 자, 포기하는 건요, 매출액이네요. 얼마? 40만 원. 자, 그럼 증분 수익은요, 자, 마이너스 20만 원 되겠네요. 자, 증분 비용 볼까요, 여러분들? 자, 비용 증가시킬 건요, 없네요. 감소시킬 건요, 여러분들? 자, 일단 변동비 25만 원 하고요. 여러분들 고정비 중에서 얼마가 회피 가능하대요? 5만 원이 회피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그럼 증분 비용은요, 마이너스 25만 원 되겠네요. 그럼 증분 수익에서 증분 비용 빼준 증분 이익은요, 플러스로 5만 원이네요. 자, 이 얘기는요, 뭐 하면요, C라인 폐쇄하고 임대해주면 기업에 얼마 이익을 줄 수 있어요? 5만 원의 이익을 줄 수 있으니까요, 뭐 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요? 그냥 폐지하고 임대하시는 게 더 유리하다라고 이렇게 의사결정 해주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부품의 자가 제조나 외부 구입인데요.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걸 또 고민할 수 있냐면, 이거 내가 직접 만드는 게 나을까? 아니면 외부에서 구입해 오는 게 더 나을까라고 고민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요, 외부 구입이 낫다라고 얘기하시면 일단 생산 비용은 절감되지만 외부에서 구입해 오시니까요, 구입 비용은 증가할 거예요. 이때도 여러분들, 우리가요, 회피 가능한 원가가 있는지 회피 불가능한 원가가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관련된 예제 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가볼게요. 자, 주식회 3위는요,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고요.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부품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제조 원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요거 표 보시면서 발라내셔야 될 게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 우리 회사는요, 부품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몇 개나요? 맞아요. 7,000개 필요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요, 외부에서 구입해 온다라는 의사결정 하려면요, 몇 개 구입해 오셔야 돼요? 7,000개 구입해 와야 된다는 겁니다. 잘하셨고요. 자, 최근에 외부 업체가요, 전자제품에 투입되는 부품을 단위당 40원에 공급하겠다는 제안을 해왔습니다. 자, 외부에서 구입할 경우에요, 고정 제조 간접 원가 중에 감독자 임금 10,000원은 회피가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자, 일단 회피 가능한 건 10,000원 회피 가능하다라고 하네요. 좋습니다. 자, 요구사항 1번입니다. 외부에서 구입할 경우에 기존 설비에 대체적인 용도가 없다고 가정하고 부품의 외부 구입 여부를 결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대체적인 용도가 없다는 게요, 바로 앞에서 봤던 C라인 폐쇄했을 때 다른 곳에 임대했을 때 임대 수익 얻을 수 있다, 이런 게 지금 상황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가볼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 이 자가 제조할 거냐 외부 구입할 거냐는요, 증분 수익 쪽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증분 비용 쪽이 중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익엔 변화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사다 만들든 직접 만들어서 팔든 수익 쪽엔 변화가 없습니다. 왜요? 판매 가격엔 변화가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증분 비용 쪽 볼게요. 자, 일단 비용 증가하는 거 볼게요, 여러분들. 자, 비용 증가합니다. 얼마큼 증가할까요? 맞아요. 외부에서 구입해오는 비용만큼 증가할 겁니다. 자, 몇 개 사오셔야 돼요? 7,000개 사와야 되고요. 얼마씩에 공급하겠다고 했어요? 40원씩에 공급하겠다고 하니까요, 외부 구입 비용은 이렇게 되시겠네요. 얼마? 28만 원 되려나요? 자, 이제 비용 감소하는 거 볼까요, 여러분들? 자,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여러분들. 자, 비용 감소해야 되는데 고정 제조 간접 원가 중 감독자 임금 10,000원은 회피 가능하다. 이 얘기는요, 결국 여러분들, 이 총 고정 제조 원가 5만 원 중에서요, 10,000원만 회피 가능하니까
여전히 얼마는 발생한다는 거예요. 4만 원의 비용은 발생한다는 거고요. 우리가 비용 아낄 수 있는 건요. 요 변동비 부분에다가 뭐예요, 여러분들? 고정 제조 관점 평가에서 아끼는 얼마? 10,000원만 우리가 절감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요. 비용 감소하는 건 얼마예요? 직접재료 원가 10만 원, 변동 노무 원가 8만 원, 그리고 변동 제조 관점 원가 12만 원과 회피 가능한 감독자 임금 10,000원에 불과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얼마입니까? 예, 31만 원 되시겠네요. 자, 그럼 증분 비용 보시니까요. 28만 원에서 31만 원 차감하시니까요. 마이너스 3만 원 되겠네요. 자, 증분이익은요. 증분 수익 없으니까요. 0 마이너스 3만 원 되니까요. 자, 증분이익은 3만 원 되시겠네요. 그럼 여러분들 무슨 얘기일까요? 뭐 하시는 게요? 외부에서 구입해 오시면 우리가 내부에서 만드는 것보다요. 얼마요? 3만 원의 이익이 생긴다. 혹은 3만 원을 아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요. 그래서 뭐 하셔야 된다고요? 외부에서 구입해야 된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요구사항 두 번째 보실까요? 요구사항 두 번째 보시면 자, 외부에서 구입할 경우에요. 기존 설비의 대체적인 용도는 다음에 두 가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살짝 지울게요. 대안 1번 보시면요. 자, 임대 수익이 10만 원 있대요. 그럼 여러분들 수익 증가하는 부분이 있네요. 얼마요? 10만 원이요. 뭐 감소하는 수익은요? 없을 거고요. 그럼 증분 수익은 10,000원이고요. 10만 원이고요. 증분 비용은요? 마이너스 3만 원이네요. 그럼 여러분들 뭡니까? 너무 간단하죠? 증분 이익은요? 플러스로 13만 원이니까요. 여러분들 뭐 하시는 게 유리한 거예요? 그렇죠. 의사결정 하시는 게 유리한 거죠. 왜요? 외부에서 구입하시면요. 13만 원의 이익이거든요. 기업의 플러스로 13만 원의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대안 2번은요, 여러분들. 다른 제품의 공원 이익은요. 5만 원이래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이거 안 했을 때 여러분들 얼마였어요? 플러스 3만 원이었죠? 여기에다 여러분들 공원 이익 얼마가 생긴다는 거예요? 5만 원이 생긴다는 거니까요. 총 여러분들 이익은요. 그렇죠. 8만 원이 커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도 뭐예요, 여러분들? 안 할 이유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걸 제가 공원이익 접근하는 걸로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공원이익 가지고 얘기해 보시면요. 공원이익 증가하는 거 5만 원이고요. 공원이익 감소하시는 게 있을까요? 없죠, 여러분들. 공원이익 여러분들 비교해서 보시면요. 그렇죠, 여러분들. 구입비용 3만 원 절감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요. 마이너스 3만 원이기 때문에요. 똑같이 플러스로 8만 원의 이펙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별거 없어요. 예, 보시면.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나오는 그 8만 원의 그 차이가 뭐냐면요. 나중에 혼자 한번 그 복습해 보세요. 요 차이가 8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요 차이가 딱 8만 원 나죠? 요걸 우리가 한 줄로 접근하는 방식이 이렇게 공원이익 가지고 접근하는 방식이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자, 제한된 자원의 사용인데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의사결정할 때 간과하고 있던 게 뭐가 있냐면 자원이 한정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뭐 식당을 가거나 아니면 메뉴 같은 거 정할 때 우리가 이런 표현 쓰고 있잖아요. 여기 가성비가 좋아. 혹은 가심비가 좋아.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가성비가 좋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가격 대비 뭐가 높다는 거예요? 만족도가 높다는 거죠. 여러분들 사실 우리 뭐가 무한하면요. 돈이 무한하면 이런 가격을 고려할 이유가 없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는 항상요.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자원 안에서 만족도가 제일 높은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기업에서는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이렇게 그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의사결정할 때는요, 그 제한된 자원당 공원이익이 제일 높은 순서대로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들 음식점에서 똑같이 1인분 팔아요. 근데 여러분들 소고기 1인분 파는 거 하고요, 돼지고기 1인분 파는 거 하고요, 닭 1인분 파는 거 하고 여러분들 뭐가 제일 비쌀까요?
소고기죠. 그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가 사장 입장에서 받아봤을 때요, 그 음식점의 대표 입장에서 받아봤을 때 여러분들 똑같이 1인분 판매하시면 양을 똑같이 한다고 얘기하시면 여러분들 못 파시는 게 제일 유리해요. 소고기가 제일 유리하시죠. 왜요? 인분당 판매 수익이 제일 높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 우리가 제한된 자원을 활용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가볼게요, 여러분들. 자, 주식회 3위는요, 제품 A와 B를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고요. 매월 예상되는 최대 수요량은 제품 A가 2,000개, B가 1,250개입니다. 여러분들, 요게 포인트인데요. 최대 수요량이 A가 2,000개고요. 자, B의 최대 수요량이요, 1,250개예요. 자, 이 얘기는 여러분들, 만약에요, A를요, 더 만들 수 있어도 우리는 더 안 만든다는 거예요. 왜요? 2,000개를 초과해서 만들면 더 이상 시장에서 활용되지 않고요, 판매도 안 되고 그냥 재고로 남기 때문에 우리 기업이요, 뭐 유유설비가 있든 뭐가 있든 여력이 있어도 A는 최대 2,000개를 넘겨서 생산하지는 않는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and 제품 A와 B는요, 동일한 기계 장치를 사용해서 제조되고 있고요. 회사에 이용 가능한 기계 시간은 월간 8,000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원에 제약이 있다고 얘기했었죠? 지금 현재 제약은 뭐예요, 여러분들? 기계 시간입니다. 몇 시간밖에 작업 못한대요? 8,000시간밖에 작업을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요. 자, 제품 생산시 소요되는 기계 시간은요, 제품 A가 한 개당 2시간. 여러분들, 그럼 A는 결국 한 단위 만드는데 몇 시간 여러분들 우리가 작업해야 된다는 거예요? 2시간 작업해야 된다는 거고요. 제품 B는요, 한 단위 만드는데 몇 시간이요? 4시간 된다는 거네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일 때요, 제품 A와 B의 단위당 공원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제품 A의 공원이익 보시니까 얼마예요? 4,000원이고요. 제품 B의 공원이익 보시니까 6,400원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공원이익만 단순하게 비교해 보시면 한 단위 판매할 때마다 우리 기업에 이익 줄 수 있는 게요, 누가 더 커요? B가 더 크죠. 근데 여러분들, 세세하게 들여다보시니까 이런 게 있어요. 우리 기업엔 제약이 있습니다. 뭐요? 자원의 제약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A 제품은요, 2시간 투입해서 4,000원만큼의 이익 뽑아낸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만약에요, 우리가 시간당 이익으로 구해보시면요, 그렇죠, 여러분들, 시간당 A는요 2,000원씩의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거고요. 자, B는요 6,400원의 이익을 얻으려면 4시간 투입해야 돼요. 자, 이 얘기는요, 시간당으로 나누면 B 제품은요, 시간당 1,600원씩 이익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제한이 있는 제약 요건당 공원이익은 누가 더 큰가요? A죠? 왜요? A는 1시간 우리가 기계장치 가동할 때마다 2,000원씩의 이익을 안겨주는데, 제품 B는요, 1시간 기계시간 가동하면 1,600원의 이익만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뭐부터 생산해야 돼요? A부터 생산하고요, 유유설비 혹은 여력이 있을 때 B 제품을 생산하는 게 낫다라는 거죠. 그럼 가볼게요, 여러분들. 자, A 제품은요, 한 단위 만드는데요, 2시간 듭니다. 자, 시장의 수요는 몇 개예요? 2,000개니까요. 일단 얘부터 생산하죠. 그럼 여러분들, 몇 시간 작업하는 거예요? 4,000시간 작업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기업 전체는 지금 몇 시간 작업할 수 있다고요? 8,000시간이요. 그럼 이제 남는 시간이 4,000시간이니까요. 제품 B는 역산해서 우리가 만들 수가 있겠네요. 자, 이제 여러분들, 4,000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자, B 제품은요, 하나 만드는데 몇 시간 들어요? 자, 4시간 드니까요, 결국은 몇 단위밖에 뭐 생산을 못 하시는 거예요? 1,000단위밖에 생산을 못 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요, 최적은요, A는 몇 개 만들고요, 2,000개 만들고요. 자, B는 몇 개? 1,000개 만드시는 게 우리 기업에 가장 큰 이익 줄 수 있는 거고요. 자, 이때 얻을 수 있는 월간 최대 공원이익은요, 제품 A는요, 단위당 공원이익 얼마? 4,000원. 해서 얼마? 800만 원이고요. 제품 B는요, 단위당 공원이 6,400원이니까요, 640만 원 드시겠네요. 합치시면요, 예, 1,440
40만 원의 총 공원이익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단기적인 의사결정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뭐 가지고요? 증분 접근법과 공원이익 접근을 가지고 의사결정하는 과정입니다. 네, 고생했습니다.